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방송 주제는요, 건저당권 말소 앤드 세대 합가입니다. 제가 지난 그 방송에서 세대 합가 조심조심이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입찰 참여하심에 있어 가지고는 임차인들의 세대 합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본 내용은 보면요, 조금 사건이 오래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1999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상당히 오래됐죠. 20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 저당권이 말소가 되면서 세대합가로 인해 가지고, 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었는데 저당권이 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나타난 그런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낙찰자는 대단히 낭패를 본 그런 경우다 하면서요, 여기 보시니까 사건 개요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그러니까 그 경매 사건 번호가 99 타경으로 나가니까요, 지금 아마 경매 정보주에 의해서는 이 사건을 검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99 타경 55,837호 강제경매 사건이었습니다. 강제경매 사건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날짜 순서별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98년 5월달에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고요. 그 다음 99년도 6월달에 임차인의 처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보증금액이 7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에 보증금액이 7천만원이면요, 이 물건지는 구로구 오류동 쪽에 소재하는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인데요, 20여 년 전에 전세 보증금 7천만원이면 꽤 큰 금액으로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같은 해 10월 달에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해 11월 달에 그때 남편, 임차인 본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주민등록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세대주가 되고, 부인이 세대원이 될 거 아닙니까? 세대원 돼가지고 다시 이제 주민등록이 정리가 됐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 뒤에 보니까 한 달 후에 제3자가 이 본건 아파트를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을 하니까 그 다음에 2000년도 12월 달에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렸죠, 그죠? 그러니까 2000년 12월 13일 여기 4차 매각기일이었습니다. 4차 매각기일 해가지고요, 단독으로 7천, 권모 씨라는 분이 7,793만 2천원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 당시에 1차 감정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1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인데 7,792만 원에 낙찰 받았다? 다른 하자가 없다? 그러면 비교적 성공한 경매 투자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병은 여기에서 나타났습니다. 뭐냐면요, 2001년 1월 6일 날 말이죠, 1순위 저당권이 소유자가 변제를 해버렸어요. 말소해버렸어요. 이게 말소돼버렸습니다. 이게 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찰자는 나흘 후에 매각대금을 완납해서 일단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경매 사건 같은 경우는요, 민사집행법 제135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민사집행법이죠. 민지법, 민사집행법 몇 조? 제135조 규정에 의해서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요, 등기 안 해도 그 경매 부동산은 낙찰자의 소유로 됩니다. 낙찰자는 아마 이런 이 1순위 저당권의 말소 사실을 모르고 나흘 후에 대금을 납부를 했단 말이죠. 납부하고 나서 이분은 이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서 현장을 또 가보니까, 아이고, 이게 갑자기 말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된 연유를 확인해 보니까 소유자가 말소시켰대요. 그럼 소유자가 왜 말소시켰느냐? 그러니까 임차인 이분은 전입신고만 하고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이거든요. 만약에 1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 사건이 종결돼 버리면 이 임차인은요, 이런 땡전은 한 푼도 배당을 못 받고 그냥 길거리에 앉게 생겼다 이거죠. 이러다 보니 임차인이 소유자를 만나가지고 업소를 했겠지요. 이것만 없애줘라, 이것만 치워줘라.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요때 이제 세대 합가가 되거든요.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까지도 포함한다 라는 대법원 판결을 해가지고 이 사건 번호 이제 간단하게 또 하나 더 적어드릴게요. 대법원 87
다카 좀 오래됐죠. 87 다카 14호 사건이 하나 있고요. 또 대법원 87 다카 3093호 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건물 명도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이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인의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다? 6월 29일 날 전입신고했으니까 6월 30일 날 오전 0시 땡 하면 대항력이 발생된다 이거죠. 그러면 1순위 저당권이 없어졌다 하더라.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요. 1순위에서 2순위 저당권으로 이제 후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2순위 저당권 99년 10월 18일입니다. 10월 18일 이날짜 소멸 기준 권리 대비해 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 대항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전입신고가 빠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 최대 맥시멈 7천만 원 전액도 아마 반환 요청을 하였을 겁니다. 낙찰자한테. 이러다 보니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이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사건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이제 대법원 2002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사건이에요. 2002다 7만 75호 판결입니다.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잠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선순위 건전한권의 존재로 인해서 이게 선순위 건전한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누가 낙찰자가 부동산을 낙찰받았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입찰 들어가서 낙찰받을 당시에는 선순위 즉 1순위 저당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당연히 소멸하는구나. 근데 그 후에 채무자가 소유자죠.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건전한권을 소멸시켰답니다.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해서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몰랐겠죠, 그죠? 매각 대금을 납부하였다 이거죠. 이랬을 때 채무자는 소유자입니다. 경매부동산 소유자입니다. 낙찰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 좀 선언적인 의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보니까 이걸 다시 칠판으로 옮겨가지고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손에 쭉 하나 걷습니다. 봐가지고요, 여기 1순위 저당권이 있었고요, 임차인의 처가 전입신고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다음에 임차인 본인입니다.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였고, 임차인의 처는 얼마? 전세보증금 7천만 원입니다. 1순위 저당권의 설정 최고액이 보니까 3,600만 원이고요. 2순위 저당권제 설정 최고액이 보니까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제3자가요. 제3자가 본건 부동산을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고, 강제 경매 신청하니까 단독으로 말이죠. 7,793만 2천 원에 1인이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고요. 여기 4차 매각기 이랬습니다. 4차 매각기인데 한 20여 년 전에는 경매 사건이 이랬습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1차 물건 괜찮다면 1차 기일날이라도 들어가서 낙찰 받고 그러는데요. 한 20여 년 전에는 3차, 4차 그냥 느긋하게 경매 사건이 진행됐고, 그 당시에 경매 투자해가지고 돈 못 벌었다면 그 사람 진짜 바보입니다. 바보. 근데 그만큼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경매 시장의 행태도 대단히 많이 바뀌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이때 1차 감정 가격이 얼마였냐?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짜리인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7,790만 원에 낙찰 받았다면 잘 받았단 말이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 임차인 본인은 말이죠. 이 사람은 보니까 전입신고만 하였고 확정일자 안 받고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배당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도 안 해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매 사건이 종결된다면 1순위 저당권 요것이 소멸 기준 권리가 되다 보니까 임차권은 말소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낙찰자한테 아무 소리 못 한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소유자, 즉 이 부동산에 경매 부동산의 채무자 되고 채무자, 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뭐 나름대로 업소리 하였는지 싸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채무자가 이걸 갚아버렸다 이거죠. 변제하고 1순위 저당권을 말소를 시켰다 해가지고요. 말소된 것이 언제나 1순위 저당권을 그 뒤에 말소를 시켰고, 말소된 그 뒤에 한 4일 후에 보니까 이분 7,793만 2천 원에 낙찰 받으신 분이
대금을 납부했고, 대금 납부하고 나서 그 뒤에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그 대금 납부한 이후에 이게 말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낙찰자 입장에서는요, 왜 내가 모르게 말소시켰냐, 내가 모르게 말소시킴으로 인해서 나는 얼마, 최대 맥시멈 이 임차인의 인수금액 7천만 원을 내가 다 끌어안게 생겼다, 인수한다 이거지. 따라서 나는 소유자, 낙찰자입니다. 낙찰자는 소유자 당신의 그런 행위를 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는데, 이게 2심입니다. 원심 그 판결에서는요, 손해배상 청구를 부인을 했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3심 대법원 올라와서는요,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최고 7천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제 계략적으로 보니까 7,793만 2천 원인데 경매 비용 빼고 순수한 배당 금액을 한 7,500 정도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2순위 저당권자가 설정 최고액이 2,400인데 이것도 맥시멈 2,400 채권액을 2,400으로 보자 이겁니다. 근데 강제경매인데 강제경매 신청권자의 채권액은 현재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 경매 사건 번호가 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이죠. 남부지방법원 99타경 55,837호 경매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강제경매 신청권자 채권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자 이거죠. 그리고 2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액이 2,400이다 그러면요, 여기서 2,400 2순위 저당권자 뺍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5,100만 원 남죠, 그죠? 여기서 이제 강제경매 신청권자의 채권액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그럼 2,100만 원 남는단 말이죠. 그럼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은 소유자한테 배당이 됩니다. 배당이 되는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제 소유자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제 해서 이제 승소를 하였기 때문에 어쨌든 아마 소유자로부터 뭐 2,100만 원 돌려받아야겠죠, 그죠? 돌려받는다 손치더라도 나머지 2분의 전세금 7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은요,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것도 강제경매 신청권자의 청구 채권액이 3천만 원이라는 전자에서 만약에 이분의 청구 채권이 과다하다 그러면요, 이 낙찰자는 최대 맥시멈 7천만 원까지 인수를 해야 되는, 즉 그럼 만약에 맥시멈 7천만 원까지 인수한다면요, 7,790만 원 대비해서 7천만 원 플러스 하니까 얼마입니까? 1억 4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1차 감정가 1억 2천만 원짜리를 1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매인 입장에선 봐가지고요, 저는 이런 경우 아주 간단하다고 봅니다. 우리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요, 이런 실수는 범할 수 없다 이거지. 자, 어떤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느냐니까, 말소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대금 납부하라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통지가 온단 말이죠. 그럼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뭐 확인하면 된다 이게? 부동산 등기부등본 아니겠습니까? 내가 낙찰 받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한 통만 발급받아 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한 통만 발급받아 보면 4일 전에 말소됐다 그러면 물론 그렇습니다. 말소 신청하게 되면 보통 한 일주일 후에 이제 그 결과가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내가 대금 납부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뭐 말소 안 돼 있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등기에 관련된 어떤 변동사항이기 때문에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이 희미하게 말입니다. 희미하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청 사건 처리 중, 이런 글구가 보여요. 그러면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랬을 적에는 얼른 어떻게 한다, 담당 경매기에 찾아간다든지 해가지고요, 신청 사건 처리 중인데 그 내용이 뭔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이게 없어졌다 그러면요, 그때는 낙찰자 대금 납부하면 안 됩니다. 대금 납부를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어떻게 한다, 경매 낙찰 받고 나서 허가결정이 납니다. 허가결정이 나면요, 허가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치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등기부등본 요거 지금으로 치면 이제 2021년 1월 기준에 가지고 등기부등본 한 통당 700원이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뭐 등기부등본 한 통당 뭐 한 200~300원 했겠습니까? 한 통 그 발급받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렸는데, 그 한 통을 발급받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복잡하게 꼬이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요, 다시 한 번 더 대법원 사건 번호를 여러분들에게 사건 내용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니까요, 이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판결 내용 보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면 전주인이죠, 그죠? 전주인한테 내가 최대 7천만 원 손해를 봤으니까 7천만 원 돌려줘 라고 주장하면 되겠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원, 이게 제 생각인데요. 대법원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돈 7천만 원 주어라 이거지. 근데 채무자 돈이 없어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문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두루마리 휴지보다 못한 게 대법원 판결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집행할 채권이 없다면 상대방이 7천만 원 했다 주면 괜찮은데요. 아, 돈 없어. 응? 한마디로 배째라 이거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 했을 적은요, 이게 판결문상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요, 채권 해소하는데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기 전에 뭐 경매 투자를 통해서 매덕을 벌였다 이런 뜬구름 잡는 그런 그 내용에 우리가 이제 그 얽매이지 마시고 실제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의 수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떡하지? 아, 혹시 모르니까 세대합가, 그러면은 세대합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제가 뭐 도로명 주소하고 집원 주소에 대해서 세대 열람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도로명 주소와 집원 주소, 세대 열람 내용 반드시 두 통을 발급받으셔 가지고 열람을 해보시고 세대 합가가 아니다. 그럼 이거 보니까 혹시 제3자에 의한 뭐 대변제 등에 의해서 어떤 권리 관계가 유동적으로 춤출 수가 있겠는가? 내가 입찰할 당시에는 이렇듯이 여기 보시다시피 말이죠. 입찰할 당시에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는데 낙찰받고 나서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 보니까 선순위 저당권이 어떻게 말소됐다. 뭐 변제하고 전부 다 없애버렸다 이거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럼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어떻게 등기부등본 한 통을 살포시 발급을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도 나한테 불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에서 돈을 버시라는 것이죠. 그죠? 경매 투자가 해가지고 돈 벌기 쉬워요. 근데 돈 까먹기도 쉽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도 면밀하게 접근하다 보면요, 돈 까먹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건전한권의 말소와 세대합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